우리가 원자와 전기력을 왜 배우냐면 원자라는 것이 유지가 되려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 전자가 도는 게 계속 돌아야 되죠. 전자가 도망가 버리면 더 이상 원자가 아니잖아. 그 원자를 유지하려면 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뭐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요 힘이 없다면 원자가 유지될 수가 없다. 원자가 유지될 수 없으면 세상에 원자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겠네? 원자가 없으면 물질도 안 만들어지겠네? 우리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기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다.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 고마워해야 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 나의 존재의 근원 이래야 된다고. 전기력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을 배우는 거야. 전기력의 정의가 있는데 전기력은 자 정의 잘 봐. 전기력의 정의는 두 전하가 나와. 두 전하. 전기를 띤 두 입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기를 띠고 있으면 서로 밀어내죠. 첫 번째 전기력 뭐라고 한다? 청력이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전기를 띌 때는 서로 잡아당기죠. 뭐라고 합니까?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인력과 청력이 있다. 서로 다른 전하일 때는 서로 다른 전하일 때는 이렇게 당기고요. 서로 같은 전하일 때는 밀어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가벼운 게 안 나오겠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하나는 전기를 안 띠고 또 하나는 전기를 띠고 있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사이에는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죠? 전기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전기력의 정의에 어긋나요. 전기력이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거잖아. 하나는 전하를 안 띠고 있다면 전기력은 발생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거 전기력은 발생되지 않아 라고 말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원자가 유지될 수 있고요. 이 원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전자한테 우린 뭐라고 말하냐? 너는 저 녀석한테 속박되어 있어 라고 표현해요. 속박되어 있어. 그래서 원자에 속박된 전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속박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돼요. 에너지를 공급하면 얘가 잡아당기는 전기력을 이기고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멀리 도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까지 도망친 전자를 무슨 전자라 부른다? 지읒 이응 전자. 자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의 반대말은 속박된 전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전기력을 좀 심화해서 보일 거예요. 전기력 F는 자, 두 전하를 얘랑 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전하, 첫 번째 전하의 전하량을 쿨롱 Q1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전하의 전하량을 Q2라고 표현한다면 둘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하겠죠. 인력이라는 력 F를 지금부터 구해볼 겁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149쪽의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비틀림 저울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전기력을 측정한 거야. 한쪽에 전하량을 키워봤습니다. 전하량을 키워봤더니 더 센 인력이 작용을 해요. 전기력은 뭐에 비례한다? Q1을 키웠더니 Q1에 비례하는 걸 알게 된 거야. Q2만 키워볼까? Q2를 키워도 전기력은 증가해요.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하량을 2배 높였더니 인력이 2배 세죠. 비틀림의 이 각도가 2배만큼 커지는 거야. 그걸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거리, 둘 사이의 거리가 있잖아요.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거리를 늘려보기도 하고 거리를 좁혀보기도 한 거야. 거리를 2배 자, 거리가 멀어지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좀 약해지겠죠? 이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약해져요. 자, 이거는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100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3차원 공간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 나한테 내 온몸을 지나가는 에너지를 다 더하면 얼마가 지나간다? 100이 지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거리가 R일 때. 근데 거리가 2배만큼 증가해서 이 R로 바뀌면 이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얼마나 커진다? 이렇게 해서 4배만큼으로 커집니다. 그 중에 내가 한 군데 서 있는 거거든. 나를 지나는 에너지는 얼마? 25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 값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3배만큼으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공간이 9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 서 있으니까 에너지는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이게 3차원 공간에서 뭔가 에너지 또는 힘이 작용할 때는 다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이게 만유인력도 마찬가지야. 만유인력, 전기력 뭐 다 마찬가지 이런 원리를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력은 뭐에는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분의 1배의 에너지로 바뀌고 거리 3배 멀어지면은 9분의 1배가 되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쿨롱이 알아내서 공식으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전기력은 봐봐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하다? 상수값. 자기 이름 따서 쿨롱 상수 K라고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요. Q1과 Q2에 각각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이게 전기력 공식이 돼요. 그래서 책에서 전기력 공식을 소개하고 있죠? 전기력 공식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력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전기력을 제시했으니까. 좋아요. 전기력을 이제 구해내는 걸 연습하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원자를 유지할 때 그러면 첫 번째 힘이 전기력이라며. 그럼 전기력밖에 없나요? 원자 안에는 힘이? 아니야.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이게 작용하죠. 중력. 다른 말로 만유인력이 작용하잖아. 전자도 중력이 있어 없어? 있죠? 얘도 중력 있잖아.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도 존재하죠. 그치? 하지만 중력의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전기력에 비해서 얼마나 작냐면 우리 149쪽 오른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10의 39승분의 1배밖에 안 된대요. 무슨 말이야? 무시해라. 무시해라. 원자를 유지할 때 맞아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는 해. 하지만 전기력이 1이라면 얘는 10의 39승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므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은 뭐다? 바로 전기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전기력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전자가 속박될 수 있고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자유전자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을 이길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자유전자가 되겠죠. 전기력에 대한 걸 먼저 소개를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거꾸로 갑시다. 원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잔뜩 모여있는 무엇?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에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이 원자의 구조입니다. 얘는 원자 핵이라고 하고 얘는 전자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걸 먼저 배울 이유가 뭐냐면 원자는 원자 핵, 전자로 되어 있다.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원자 핵은 또 두 종류로 되어 있죠. 원자 핵은 양성자라는 녀석과 중성자라는 녀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무려 3가지야. 양성자, 중성자, 전자.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는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거고요. 발견된 순서가 전자를 제일 먼저 발견을 해요. 그 전에는 그냥 돌턴이라는 사람이 야, 원자는 물체를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중성 입자가 나오는데 걔를 원자라고 해 라고 정의를 처음 한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이 돌턴입니다. 돌턴이 그래서 원자의 모형을 공모형 그래가지고 공의 모형이야. 중성 상태의 공의 모양을 하고 있어라고 처음으로 원자에 대한 모형을 제시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매우 다르죠?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학자인 누구? 톰슨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첫 번째 전자의 존재를 밝혀냅니다. 그 실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 어떤 실험이야? 음극선 실험이죠. 우리 책에는 음극선 실험이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화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 지금은 실험의 이름만 소개하고 그때 발견된 입자를 소개할 겁니다. 뭘 발견했다? 전자라는 녀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이 원자 모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중성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전자가 박혀 있으니까 플러스로 된 바탕에 누가 박혀있다?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있는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어야 돼. 이 모형을 뭐라고 한다? 전자가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모형, 전자바다 모형 또는 푸딩 같다 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모형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당시에 톰슨이 엄청 유명해져요. 돌턴밖에 모르던 시절에서 톰슨이 전자라는 걸 무려 발견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게 되는데 더 톰슨보다 훨씬 더 유명한 또 훨씬 더 똑똑한 과학자인 누구? 러더퍼드라는 제자가 와서 자신의 스승님의 이론이 맞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해내냐면 원자에는 핵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톰슨은 뭐라고 말한 거야? 플러스가 쭉 퍼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뭘 알아낸 거야? 플러스는 가운데 모여 있죠? 이걸 알아낸 첫 번째 사람이 러더퍼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발견한 건 뭐다? 원자 핵을 발견한 거예요. 원자 핵. 원자에는 핵이 존재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인 걸 알아냈고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모형을 원자에는 핵이 존재하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과 매우 흡사해진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이 모형을 행성 모형, 마치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같은 모형을 원자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어떤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 궤도 모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러더퍼드가 얼마나 천재냐면은 원자 핵을 알아냈잖아. 원자 핵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 핵을 구성하는 이 플러스 입자가 양성자라는 것도 알아내요. 양성자. 러더퍼드의 추가 실험입니다. 플러스 알파. 자, 뭐를 발견한다? 양성자까지도 러더퍼드가 발견합니다. 양성자를 발견한 실험은 바로 양극선 실험이에요. 양극선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예측하냐면 중성자의 존재도 예측까지 합니다. 예측까지. 얘는 어떻게 예측하냐면 이렇게 예측해요. 내가 연구해봤더니 수소의 질량을 재봤더니 1이야. 헬륨은 재봤더니 헬륨은 양성자 2개로 되어 있어. 원자 번호가 2번이거든요. 양성자 하나가 질량이 1이라면 양성자 2개는 질량이 얼마여야 돼? 2여야 하죠? 실제로 재봤더니 얼마 나와? 4가 나오는 거야. 그지? 왜지? 질량은 차지하지만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어떤 입자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라고 의문점만 제시하고 예측.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예측만 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전사하죠? 맞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측만 하고 죽는데 나중에 러시아의 체드윅이라는 학자가 베릴륨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빵 쏘는 실험을 통해서 중성자의 존재를 맨 마지막에 발견해내게 됩니다. 정리하면 전자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를 발견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중성자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원자 존재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이런 흐름을 통해서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다음 파트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원자 모형이 누구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보어입니다. 보어의 껍질 모형. 1차 껍질, 2차 껍질, 다른 말로 K 껍질, L 껍질 이런 껍질의 모형을 제시해서 좀 더 발전이 되고 그 보어의 원자 모형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그 유명한 오비탈 모형인 거야. 그렇게 원자 모형의 변천사의 흐름을 쭉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우리 책에는 보의 원자 모형, 껍질 모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라보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원자와 전기력 내용은 정리가 끝났어요. 인항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시험 범위고 아마도 학익여고도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까지. 여기서 괜찮은 거야? 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